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공포의 지문 2020년도죠? 그렇죠? 이 수능 지문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내용은요, 국어 37번에서 42번 지문 국제법 또 BIS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지문 보고 사실 넘겼다는 친구들이 많죠. 왜 넘겼을까요? 너무 압도적으로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 보이죠? 특징 좀 보면 알겠어요? 앞에만 뭐가 엄청 많죠. 또 앞에만 동그라미 치고, 그렇죠? 화살표 들어가고 또 막 무슨 내용이고 무슨 내용이고, 그렇죠? 하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별거 없어. 그렇죠? 그렇죠? 딱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부분이 뭐다? 지식적인 전달 내용이라는 거죠. 지식 뭐야? 요걸 이해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자본, 위험, 가중, 자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BIS는 도대체 무엇인지, 요기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기서는 내용 확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안 나와요. 내용 확인이. 여기도 잘 안 나와요. 설명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설명한 게 당연히 여기겠죠? 이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럼 내용 확인이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길 지나서 여기는 뭘까요? 이제 이 밑에 내용은 비교예요. 비교. 대부분 한 가지 이 표나 어떤 공식을 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설명을 많이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를 뭐 2차, 3차, 4차 비교를 한다는 거죠. 혹은 제가 어떤 질문을 한번 봤는데 그건 이제 극악라인이었어요. 극악. 왜냐면은 그림이 3개 들어갔어요. 3개. 그래서 그래프 1, 그래프 2, 그래프 3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그래프를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1번이죠. 1번. 왜요? 1번 그래프에 모든 내용 설명이 다 들어가 있고 지식이 다 들어가 있고 1번을 이해하면 2번, 3번은 당연히 1번에 대한 대조군, 이 비교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용 확인은 당연히 2번, 3번, 1번 비교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표가 나와 있다. 그러면 공식이 나와 있죠. 이 공식을 대입할 수 있는 당연히 문제가 짜잔 여기 보이죠? 이렇게 거지 같은 문제, 그쵸? 보기도 싫어. 무슨 문제가 한 지문이야. 이걸 진짜 풀랐는 건지 안 풀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두자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것도 이걸 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제가 국어를 어느 정도 좀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한 90 몇 개 있지? 몇 개 다뤘는데요. 국어 배경 지식이랑 또 여러 파트의 문제들이 끝나면 그때부터 좀 다른 과목도 하긴 할 건데요. 국어는 실전 문제 풀이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실전 문제 같이 풀면서 좀 오래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어떤 지문 지우고 어떻게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화살표 넣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잡기가 쉬워요, 사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저도 고민은 되긴 돼요. 근데 한 번은 꼭 다룰 날이 있을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혹은 뭐라 그러지? 어떤 선생님 강의를 보다가 어떤 건 동그라미 친다고. 왜냐면 이거는 뜨거운 느낌이니까. 어떤 건 세모를 쳐요. 이거는 차가운 느낌이니까. 그럼 느낌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느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사실, 명제, 내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목표를 딱 정해두고 팩트만 지우는 거죠. 동격은 빼버리고 이해하기 쉽게. 대신 전체적인 내용에는 절대 흠이 가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쭉쭉 빼는 거지. 느낌 가지고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어느 순간. 자, 그거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자, 10초 봐야 되겠죠? 그럼 어디 보죠? 당연히 여기 보이죠? 여기. 딱 보면 BIS 알라고 박스가 쭉 나오죠? 딱, 그쵸? BIS 비율 딱 나오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바젤 1, 2 나오고, 보이죠? 1, 2 나오고, 바젤 2 딱 나왔어. 그러니까 보면 딱 동그라미 쳐있죠, 그쵸? 제가 친 거예요. 한번 딱 봤을 때 저도 여러분한테 알려준 것처럼 똑같이 10초 합니다. 10초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감은 잡고 가죠. 국제법 딱 나오고, 국제관습법 나오고, 바젤 위원 나옵니다. 그럼 딱 보고 쫄면 안 된다. 쪼는 순간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겁을 먹게 되고, 그럼 실력 발휘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문제 풀 때 쉬운 문제만 풀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쫄고 시력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조금 어렵게 하는 게 좋아요. 실전보다. 그래야 실전에 제 실력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수능이 좀 어려우니까 영어나 국어, 수학 좀 할 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로 다루는 게 좋습니다. 뭐 또 수능 앞두고 뭐 정사 개념 원리 볼 수는 없으니까 이 파이널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문제집 좀 어려운 것들 다루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긴장을 해도 풀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여러분들? 팁이에요. 자, 실전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 많이 해줄게요. 자, 일단은 가봅시다. 자, 국제법 딱 나왔어요. 국제법에서 국제법 일반적으로 다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조약이네. 조약은 블라블라 뭐 국가 국제 기구들의 블라블라 딱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 국제법에서 조약은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한 거야. 요게 바로 여기까지 핵심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이런 거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창출할 규범이며 없어도 돼요. 핵심은 뭐다? 국제법은 그쵸? 국제법에서 조약은 그쵸? 권리나 의무 둘 중에 하나만 권리를 명시적으로 합의한대. 그런데 국제관습법에서는 뭐라고요? 이런 거 없이 보편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이런 한 줄로 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순간순간 요약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순간순간 요약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이걸 뭐 옆에다 적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적겠어요 이걸. 그래서 동그라미 화살표 이런 거 슬러시 긋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면 옆에서 쓰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보기 좋게.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왜 이거 하는지 알겠죠? 왜 이거 알려준지 알겠죠? 그렇죠? 자, 슬러시 긋고 그런데 나왔으니까 반드시 슬러시 긋고 전환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슬러시 왜 긋는 줄 알겠죠? 그럼 왜요? 반면되니까 당연히 앞에 거야죠. 전환이니까 내용이 블라블라 바젤 위원회 결정은 BIS 딱 나왔어. 그러면 BIS가 뭔지 나오겠죠? 당연히 이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쭉 블라블라 이거는 뭐 비회원의 국가에서 엄격히 준수되는 뭐가 있대요. 블라블라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건 버리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웬만하면 사실 확인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빨리 버리고 핵심. 여기서는 뭐다? 곧은 뭐예요? 곧은 뭐죠? 앞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그래서 곧 다음에 나오는 말은 중요하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돼지꼬리 보여요 이거? 제가 처음 할 때 표시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이렇게. 요게 요거구나. 구속력이네. 구속력. 그러면 어떻게 구속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볼까요? 하면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문장 전개가 어떻게 되면은 요거는 썰을 좀 풀어주는구나. 전초구나.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더럽게 어렵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BIS는 알았는데 비율이 뭔지 모르겠고 자기 자본은 뭔지 모르겠고 위험 가중 자산이 뭔지 모르겠고 곱하기 요거네. 요게 어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을 작용시키는 거네. 요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요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러면 요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냥만 하는 게 아닙니다. BIS 비율은 좀 나오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블라블라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 자기 자본 비율 설정한다. 얘가. 왜요? 자기 자본이 나오니까 한 거예요, 지금. 딱 표시하고 블라블라 8%좀 나온다 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다? 이거 설명 쭉 나오고 요거는 뭐다? 요거 설명. 그러니까 요 한 줄, 두 줄, 세 줄에 여러분 한 줄, 두 줄, 세 줄에 요 표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그쵸? 요 표에 대한 설명 중요하죠. 그래서 딱 쳐놓고 요거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세 줄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선을 한번 쭉 그어볼까요? 요렇게 이만큼 여기까지. 요거 아니다. 요거 보이죠? 요거. 요게 바로 뭘 설명하는 거냐 하면 어떤 이 지문 전체에서 핵심 또는 이 지문 전체의 지식인 거죠. 그래서 요거 읽을 때 요거를 내가 모르고 대충 읽으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몰랐어 내가. 그러면 이거 헛익은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이거도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요거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읽을 때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요거는 자세하게 읽고 넘어가야 돼요. 변별력 가리는 문제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지문 나올 때 뭐 한 지문에 무조건 7분, 5분에 끊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런 지문은 내가 봤을 때 최소한 10분이야. 10분. 그러면 다른 지문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을 세이브 시켜야죠. 계속 그 시간을 저장해 놨다가 여기서 한 방 딱 터트려야죠. 그게 고득점의 비결이죠 사실. 시간 배분. 그래서 제가 뭐 소설도 하고 시 읽는 것도 하고 뭐 배경 지식하고 뭐 블라블라 다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거기서 시간을 안 줄이고 충분히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깔끔하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국어 설명할 때 또 문제 풀 때 늘 설명하는 거지만 함부로 여러분들 꼭 들으세요. 이거 함부로 속도를 올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국어 풀 때 자기마다 읽는 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페이스를 넘어서 빨리 더 가려고 하면요 정확도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피본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차라리 여러분들 국어는 정확성을 올리고 이런 거 변별력 가리는 문제를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한 번으로 그으세요. 차라리 그게 점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정말 그거는 꿀팁인데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함부로 국어 공부할 때 스피드 올린다고 하면서 국어 막 읽어. 참 무조건 막 읽어. 그런 친구들은 거진 필패입니다. 필패. 알겠죠?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공부의 핵심은 속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정확성을 올리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야 점수가 어느 정도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무너져요. 내용이 어려워도. 내용이 쉬우면 자연스럽게 스피드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 다음은 이거 설명했으면 여기에 대한 예시들이에요. 예시들 1차 예시, 2차 예시, 3차 예시, 4차 예시 이렇게 내용 전개가 돼요. 여러분도 이거 봤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실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빨리빨리 넘긴 것들은 빨리빨리 넘기는 것들, 그게 실력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국어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강의 핵심, 이 긴 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지문을 읽을 때 보통 애들이 그냥 처음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속도로 읽는 거죠. 제가 국어 고전 할 때도 또 현대술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배경 또 어떤 사건은 천천히 읽어라. 대신에 감정을 나타내는 건 빨리 건너뛰어라. 이러면서 강약을 조절하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 문제가 그래요. 이 문제는 강약을 정말 조절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만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통은 앞에 부분에서 시간을 오래 걸려서 천천히 보면 뒤로 갈수록 스피드가 빨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당연히 이렇게 이런 40번 같은 거지 같은 이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는 37, 38 또 뭐 39번 같은 이런 내용 확인과 글의 이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두고 이 문제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 문제 독해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또 다룰게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좀 국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이 좀 많이 됐나요? 그래서 원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다루려고 했는데 요즘 같아선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같이 독해줄까? 라고 좀 해봤는데 이거를 영상에다 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소스는 주고 팁은 줬으니까 한번 충분히 연습을 해보면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좀 많이 좀 팁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앞에 영상 있잖아요. 속도 그리고 10초 가지치기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요거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능 전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겠죠? 할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아이고의 윤쌤이었습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